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든 일단 서류 평가가 관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류에서 떨어지면 끝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류가 어떤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발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발표를 하고 평가위원들과 Q&A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라도. 근데 서류 평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류만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력도 많고 전문성도 뛰어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반대로 경험은 많지 않은데 이런 어떤 문서 작업을 잘하는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들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류 평가가 일단 1차 합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리스크라 할 수 있는데요. 평가위원이 누가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장단점이죠. 어쩌면 이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랜덤하게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좋게 말하면 공정하지만 뭐 또 나쁘게 보자면은 누가 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저도 평가위원을 오래 해왔고 2011년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공정성 면에서는 랜덤 투입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5명이 평가를 하죠. 5명이 평가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실 저는 이 분야에 어쩌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래 했으니 한 20년 했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진짜 전문성이 없는 분도 가끔은 들어오실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랜덤이고 복골복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대표님들의 아이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스탠스가 필요할까요? 누가 들어와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 자, 그래서 한편 그 문서나 그 신청서 사업계획서에서 가급적이면 용어를 좀 쉽게 쓰고 좀 문서의 시한성을 좋게 하고 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해당 사업을 잘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또는 뭐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막 어렵게 얘기한다면, 다행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시면 상관없지만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쓰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이 누가 올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공감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